일단은 13번 한번 볼게요. CP 그 다음에 DP 그 다음에 AP 그 다음에 BP 그거에 대한 B에 관한 문제네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무슨 관계? 기울기에 대한 얘기네. 얘는 뭐야? 이것분의 이것이 기울기야. 순서가 이것분의 이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AP분의 DP AP분의 DP가 기울기 2분의 3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수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 흐름이겠네요.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 재우도 수업 들으라. 18번을 보면 요식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시기야. 많이 보게 될 시. 고등과정에서 추가되는, 중학과정 말고 고등과정에 추가된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수직. 첫 번째가 수직.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나온 식이 이 식입니다. 무슨 식입니까? 두 직선 또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야. 도형이야. 그래서 이 식을 이 식이 꽤 좀 어렵습니다. 자, fx, y는 0. 이 식의 이름이 뭘까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자, f는 뭐라 했어? f 식의 이름입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 정하기 나름이야. 근데 이 f가 한번 나오면 뒤에 나온 f는 다 요 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앞에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알았어요? 식을 쓰기에는 f를 굳이 안 써도 돼요. g로 써도 되고 h로 써도 되고 a로 써도 되고 p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야? 그 안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얘가 중요하다겠죠. 이게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이야. x랑 y랑 조건을 준 식 이런 소리입니다. 좀 말 편하게 하면 x, y로 표현된 식 이런 뜻이야. x랑 y가 들어가 있는 식 이런 소리라고 해. 그러한 식이 대해서 는 0이야.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이게 뭐라고?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일반형이야.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왜? 도형의 방정식은 아주 많잖아. 직선도 있고 원도 있고 포물선도 있고 아주 많아. 알았어요? 그 많은 식을 다 아우러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다른 도형 이런 소리겠죠. 두 개.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잘라줬어. 제일 쉬운 직선. 그 다음에 뭐 나와서 원 나오면 원. 제일 쉬운 것만 일단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가 직선이 아닐 수도 있고 직선 포물선일 수도 있고 직선 원일 수도 있고 포물선 원일 수도 있고 알겠나요? 상황은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식이 나왔을 때 바로 이러한 생각을 좀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도형 하면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식을 이렇게 적다. 플러스 k g x, y는 0 이렇게 적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내용상은. 하지만 여기에는 크나큰 잘못이 하나 있어. 크나큰 잘못이 하나 있어. 됐어요? 이 k는 아직 모르는 문자입니다. 그럼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자라고 하냐면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하자 보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0이 되려면 얘가 0, 얘가 0, 역으로 올라간 거야. 근데 요 놈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쓰지만 안 된다야. 알겠어요? 자, 우리는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하는데 식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해. 하지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일단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하다 이거야. 자 보세요. k가 0이 됐습니다. 0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fx, y는 0 이래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이 도형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겠지. 직선이 있으면 요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요 직선도 있고 요 직선도 있겠지. 그런데 k가 0이 아니면 식이 이렇게 됨으로써 얘가 있잖아. 얘가 g, x, y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k가 0이 아니면 이 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0이 될 수가 없다고. 이 식이 있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래서 이 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식의 문제점은 k가 0이 돼서 요게 0이 될 수는 있지만 요게 0이 되는 도형은 사라졌다 이거야. 그러면 엄밀히 따라서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서 이건 빠져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를 제외시키고 문제를 풀겠다 이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까? k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관계없습니다. 교점을 지난 도형에서. 단 k를 여기다 쓰면 이 형태는 안 나올 것이고 k가 1이 들어가면 이 형태는 안 나올 것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얘에다가 k로 넣는 게 아니라 이놈을 p, q 이렇게 놔야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문자가 두 개이니까 식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불편해진다고.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점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하면 식을 무조건 이렇게 작성을 할 거라고 해.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식이 이렇게 나온 식을 어떻게 해석하자?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석해서 풀 수가 있다. 이거 아니고라도 이렇게 해석 안 하고도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서 풀면 훨씬 더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k가 0이 되면 요놈은 0이 될 수 있는데 k가 0이 아니면 요놈은 0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얘 도형은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으로 식이 나온 거라고. 엄마는 알겠죠? 근데 k가 0이 됨으로써 이 도형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도형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해석됩니까? 그럼 차근차근 풀면 3x-y 뭐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놔둬버리고 마이너스 3은 0,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6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 뺐더니 5x 밑에서 위에를 뺐더니 이렇게 되네요. x는 2가 되고 y는 3이 나오네요. 교점이.
다시 말해서 이 식은 2,3이라는 점을 지나는 도형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도형 중에 뭐가 되겠어? 직선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2,3을 지난다. 맞는 말이고요. 직선 AB하고 요거에 대한 식을 구해보면 y는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2인가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4 AB 직선 AB하고 L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냐 물어봤어요. 얘는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얘가 여기 나올 수 있다고? 얘는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기울기 얼마야? 잘못했냐? 요놈에서는 빼면 마이너스 2 요놈에서는 빼면 4 마이너스 2 전혀 관계가 없네. 2,3을 지나는데 이 직선은 2,3을 지나 안 지나네요? 그러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 직선은 요 직선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2. 2,3은 어디 있습니까? 2, 얘가 2인가요? 2,3은 2점이네요. 그렇지? AB하고 L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요 점과 이렇게 평행한 선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요 점만 지나는 직선이니까. AB와 L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하면 틀리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AB와 직선 L은 수직으로 만날 수 없다. 수직으로 만나려면 기울기 얼마여야 돼? 얼마 해야 되니? 2분의 1이야겠죠. 요거네 요거. 이거잖아 이거.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은 이거라고요. 뭔지 알겠나요? 이건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이거는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요 직선과 요 직선 중에 얘는 나올 수 있고 얘는 나올 수 없으니까 얘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AB하고 L은 수직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은 참이 된다 이거야. 만날 수 없잖아. 아니, 이거랑 이거는 수직으로 만날 수 없죠. 이게 나올 수 없으니까. 보면 이해됩니까? 얘를 식으로 풀었으면 K에 대한 모순점이 등장을 할 거야. 이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좀 참아주세요. 하나 더 가볼게요. 어떤 실수 M에 대하여 상관없겠지. M으로 쓰나 K로 쓰나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딱 봐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직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시오. M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나는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네요. 교점이 2점이네요. 맞다. 직선 L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랑 한 점에서 만난다. 얘하고 얘는 어쩐지 평행할 수가 있잖아. 얘는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나올 수 있다고 했지. 그러지? 얘하고 평행을 조건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하면 틀렸겠죠?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거랑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는데 이거랑 평행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지금? 식 이해돼? 자, 53번도 잠깐 언급을 하면 얘도 A로 정리하고 얘도 A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도 어떤 도형의 교점, 정점이 있는 내용이 되고 얘도 교점, 정점이 있는 내용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 정점을 지나는 도형 이렇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잠깐 수직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수직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수직이다 하면 어떻게 쓰라고? 어떻게 쓰라 했습니까? 얘하고 얘를 개수를 자리를 바꿔라고 했죠.
바꾸고 부호를 하나 마이너스 바꾸면 됩니다. 얘랑 수직인 직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얘하고 얘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식을 보면 바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수직에 대한 얘기는. 식을 보면 이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보여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일반형은 아까 적어줬잖아 내가. fx, y 더하기 kgx, y는 0이야. 근데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도형이 교점을 지나는 모든 도형이 나오는 건 아니야. 식 때문에 일부 나오게 됩니다. 일부에 알겠어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일부 나오게 되는데 식을 봤을 때 얘는 어떤 도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m이 0이 되면 직선 나올 수 있다는 소리지. m이 0이 아니면 원은 나올 수 없다는 소리네요. 얘가 0인 것은 직선이야. 기울기가 1인 직선. 계속 잘 거야? 어? 계속 눈 감고 잘 거냐고. 그러면 수업을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힘들게 오늘 와서 하나라도 배워서 가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세요. 뭐 힘든지는 아는데 그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랬습니다. 이 도형은 이 교점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그런데 직선은 나올 수 있고 원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원은 안 나올 거야. 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긴 한데 알겠어요? m이 0이게 되면 직선은 딱 한 번 나오고 m이 0이 아니면 이 도형은 다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옵니다. 직선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나올 건데 이 원은 안 나온다고. 다른 원들은 나올 수가 있고. 이해됐습니까? 도형 C는 m의 값에 관계없이 두 점, 요 점을 지난다. 맞는 말이겠죠? 맞죠? C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 m의 값에 관계없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원은 이거잖아. 일단 두 점은 지나잖아.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일단 사실이고 그 이상이 있냐 없냐만 판단하면 되겠지. 그러잖아. 아까 이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난다고 사실이니까 이 원하고 일단 두 점에서 만나고 더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하는 거지. 더 만나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더 만나는 원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죠. 요게 나올 수 있지. 요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외에는 쌤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포물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네요. 좋습니다. 요 식은 중요해서 쌤이 설명을 해준 거야. 뭐라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식으로서 나오는 식인데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풀 거라고 주로.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모순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고
이러한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발 보냈고 보이나요? 보여? 뭐가 보여? 계수가 바뀌었죠? 여기 기울기 얼마냐?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2네요. 요 얘기는 안 했네. 쌤이 기울기 수직 조건을 했습니다. 수직 조건 M1, M2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은 했어. 1인 건 뭐죠? 기울기의 곱이 1인 거. 역수죠, 역수. 역수. 도형에서는 y는 x 대칭입니다. 뭐라고? y는 x 대칭이야. 그러지?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아.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한번 생각해 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얘는 y는 x야. 얘는 y는 마이너스 x야. 나는 y는 x 대칭 두 개를 그려볼게. 대칭이라고 난 생각하고 그린 거야. 대칭이라고 해. 이렇게 그렸어. 그렸더니 요거의 대칭이 아니야. 대칭이 아니야. 아니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아니야. 대칭이 되는 거지. y는 x 대칭이란 말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란 말은 똑같다 이거야. 직선에서는.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고 기울기만 나타냈잖아. 기울기만 나타냈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기울기가 1이긴 하지만 이렇게 갔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 된다. 뭔 알겠나요? 알겠어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역함수에서 꽤 많이 등장시키는 내용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것은 일단 y는 x 대칭이라고 생각하고 y는 x 대칭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똑같은 말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이해됐니? 됐어요?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 무슨 맥락이 있냐면 x축 대칭을 합니다. 두 개의 직선을. 이게 x축 대칭이야. 됐나요? 이게 x축 대칭인데 y축을 그려봤더니 얘는 또 y축 대칭이기도 하네. 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두 개의 직선이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고 이때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입니다. 기울기 부호가 반대야. x축 대칭이 되면 기울기 부호가 반대. y축 대칭이 돼도 기울기 부호가 반대 식으로도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래프를 알아둬라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해되니 지금? 자, 두 개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각하고 이각을 같다고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 이거. 이각이 같고 이각이 같고 이각이 같죠. 근데 얘하고 얘는 어떻게 만나고 있어? 수직으로 만나고 있네요. 맞습니까? 이각하고 이각이 같고 이각하고 이각이 같아요. 얘는 수직이네요. 뭔 말이냐? 두 개의 직선을 이등분하는 선은 두 종류가 나올 거고 그 두 개의 직선은 수직으로 무조건 만날 거야. 역으로 말하면 이거의 대칭인 놈은 이거의 수직인 놈하고도 대칭이 된다 이 말이고 두 개의 직선을 각을 이등분한 선은 두 종류가 나올 거고 그거는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 문제는 기울기의 곱이 1이니까 y는 x, 기울기의 1인 직선의 대칭인 a입니다. 그럼 얘의 답은 나왔네.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식이겠다 이거겠죠. 맞습니까? 두 개가 기울기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알겠나요? 23번 2x-1 x 플러스 2y 우리가 직선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조건이 어떤 특수한 경우겠지.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것은 우리가 문제를 그냥 풀면 되는 거고 특수한 경우는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겠다. 2x-1 x 플러스 2y 자리가 바뀌었고 개수가 똑같다 의심을 해야 돼. 아까 선생님 그것도 의심이었는데 그건 수직이 아니었고 y는 x 대칭이었어. 얘는 자리가 바뀌었고 부호가 하나 바뀌었죠. 얘는 수직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중요하다 이거야.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합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어. 하나는 이거 그다음 뭐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두 개의 수직이고요. 그래서 각을 이등분한 직선이 당연히 몇 개가 나올 거야? 두 개가 나올 거야. 두 개가. 두 개의 직선은 당연히 다시 수직이 될 거고 기울기의 곱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야. 얘는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풀었지. 얘가 같다라고 문제를 풀었지요.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 2의 제곱 있는 그대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점을 나는 a, b라 놓을게요. 절대값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그대로 문제가 요구하는 바대로 빠짐없이 그대로 적은 거야. 얘를 봤더니 얘하고 얘가 어쩌니? 얘하고 얘가 어째? 같네요. 그럼 얘만 같은 건 아니었네. 아까 얘도 같았네. 그러지? 평행인 것도 같겠네? 맞나요? 평행인 것도 같겠지? 그러면 얘가 같으니까 이렇게 없앨 수 있나요? 어땠을 때? 수직일 때 이 식에다 A, B에다가 내가 X, Y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 식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 식이고 이 식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 식이네요.
됐습니까? 절대값 어떻게 풀죠? 절대값 A는 절대값 B 어떻게 풀죠? A는 뿔마 B로 풀죠. 원래 뿔마 이렇게 있는데 총 4개 중에 2개씩 중복이 돼서 A는 절대값 B로 풀겠지.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A 뿔마 B는 0 이래 된가요? 이 말인즉슨 A하고 B를 하나는 더할 거고 하나는 뺄 거네. 2개를 어쩐다고? 2x-y-1을 x 플러스 2y-1하고 하나는 더하고 하나를 빼면 2개의 직선이 나온다. 둘 중에 원하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뭐 어떨 때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얘는 어떨 때? 수직일 때. 하나 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y는 x 대칭일 때. 다시 말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았을 때는 사용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많이 나온 케이스는 수직 조건. 꽤 많이 나오고 y는 x 대칭보다 수직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것만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두 직선을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거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쓰면 안 돼. 다음에 연산, 이 연산만 좀 죽여주는 거잖아. 이 쓰는 것만 좀 줄여주는 거잖아. 여기까지 바로 온 거잖아. 두 줄만 줄여주는 거야.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몰라도 관계는 없지만 나는 이거를 외우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요 두 식 간의 관계가 식을 봤을 때 읽어낼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거야. 아 얘는 수직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문제 풀면 있어서 그 수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뭔 말 이해됩니까? 이 18번 너무 쉬운 문제야. 점이 있어요. 너희들이 모든 종이를 좀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기울기를 적을 때 어떻게 적어? 뭐 분의 뭐 A분의 B 이렇게 적겠지. A분의 B 이렇게 적잖아. 그렇지? A분의 B를 우리는 뭘로 만들어? 기하분수로 만든다고 해? 기하분수 A분의 B를 뭘로 만들어? 기하분수로 만든다고. 기하분수 예실 하나 들어가면 4분의 3이라는 예실 하나 들어가면 오른쪽 4칸 가고 위로 3칸 갔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점이 격자점 정수 콤마 정수인 점이면 이 점이 정수 콤마 정수인데 그 와중에 이 사이에 정수 콤마 정수를 하나도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전에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 얘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이런 식의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 문제는 거의 보통 고등학교 문제는 없고 수열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나오고 중학교 영재 문제나 좀 나오는 문제라고. 알겠나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4분의 3이라고 하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정수점이면 그 사이에 정수 격자점은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48분의 3 45분의 287 81 17 264인가요? 얼마야? 3으로 나눴어요. 3 8은 24 3, 8은 24 이거 된가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네요. 그럼 얘는 15칸 88칸 15칸 88칸 15칸 88칸 이렇게 간 이러한 직선이다 이거야. 그럼 점 몇 개밖에 없다? 총 4개 점이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요거에 요만큼 기울기를 이만큼 갖다 이 말이야. 개수 4개인 이유는 알겠잖아. 하나 둘 셋 4개가 여기까지 안 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네요. 그래서 점은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니야.
뭐 기본 상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31번.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입니다.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내가 놓을게요. 이 거리가 얼마다? 10이래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했던 말입니다.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직선의 키가 뭐라 있어? 직선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기울기가 떠올라야 된다 했지, 기울기. 직선에서 가장 쓸모가 있는 것은 기울기야. 그렇지? 직선은 우리가 아는 도형 중에 제일 쉬운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와중에 뭔 내용이 많냐면 닮음 많이 나옵니다. 닮음이 꽤 많이 나와요. 알았어요? 닮음이 나왔다는 것은 뭐 B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푼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 기울기가 얼마야? 3대 4죠. 비율은 맞지 않는 얘가 3대 4죠. 3대 4대 5지. 얘가 10이니까 당연히 얘가 6, 8이죠. 요 거리가 얼마다? 6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두 군의 차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0에 두 군을 알파 베타로 놓으면 두 군의 차이가 얼마가 된다? 6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야? 질문이네.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의 거리를 구한다 이 말이야. 다음. 보이나요? 수직이란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얘를 쓸 때 1x 마이너스 ay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럼 b가 마이너스 a가 된다 이 말이네요. 됐죠? 1,3을 지나면 a 값 구하고 c 값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알겠나요? (43번) 볼게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 이거 대놓고 수직인 걸 알려줬네. 수직 이런 직선하고 만나는데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야. 2등변 삼각형 나오면 가장 먼저 해봐야 할 작업이 뭐야? 수직 2등분선입니다. 뭐라고? 수직 2등분선. 그림을 좀 안 맞네. 수직 2등분선. 여기가 90도니까. 그래서 이 각을 어떻게 했어? 우리는 2등분 했나요? 그러지? 그럼 요 선이 있다는 것은 또 이 선도 있다는 소리네. 요렇게 얘랑 수직이잖아. 얘랑 어쩌겠어? 수직이지. 그럼 우리는 요놈에서 구해? 요놈에서 구해도 되겠네. 얘랑은 평행이니까 굳이 여기서 구할 필요 없이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할 건 뭐야? 두 개의 직선을 2등분하는 선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 구하면 되겠네. 수직이니까 두 개를 아까 어떻게 했어?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했었지. 이 상태로 더하고 빼면 안 됩니다. 일반형으로 써서 더하고 빼고 해야 돼. 2x-y는 0하고 뭐야? x 플러스 2y는 0하고 이렇게 써서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해야 된다고.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걸 구해야 되니까 두 개를 빼야 되겠네요. x-3y는 0, y는 3분의 1x,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43번 46번은 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일단은 넘겨놓을게요. 다음에 풀어줄게요. (49번을) 볼게요. 49번 48번을 먼저 볼까? 직선 BP분의 AP BP분의 AP BP분의 AP 보입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 B를 물어봤네. 직선에서 B를 물어봤다. 닮음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야.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자 이것분의 이거다 이 말이네. 이건 얼마야? 1이고 이건 얼마야?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11인가요? 그러면 1대 11 끝났네. 뭔 얘기인지 알겠니? 49번 설명을 하는데 자, x-y 플러스 1은 0이에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일단 뭐 도형 그리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바꿨어요 그냥. 자, 빨간 도형은 얘입니다. 빨간 도형 생명이야. 파란 도형은 얘입니다. 초록색 도형은 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파란색 도형은 얘야. 초록색 도형은 얘야. 됐어요? 근데 얘 둘을 한꺼번에 말하는,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하고 얘도 도형이잖아. 얘를 한꺼번에 말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이거랑 합하면 됩니다. 됐어요? 합집합이야, 합집합. 다시 말해서 얘를 x-y 플러스 1을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식을 적으면 우리는 얘를 방정식으로 풀었잖아. 방정식이잖아 지금. 방정식이냐 우리는 얘를 해를 어떻게 썼어? x-y 플러스 1이 0이거나 x 플러스 y는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을 한꺼번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식을 이렇게 합치면 돼요. 그 이상의 도형도 만들어낼 수 있어. 여기 원방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여기다 붙이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됐습니까? 2차 방정식이 두 직선을 나타내는데 이거 두 직선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식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때 어떻게 풀었어?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문자 xy이면 기억납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 기억납니까? x로 된 식의 판별식에다가 그것이 y로 표현이 될 거라고, 그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 라고 풀었어요. 알겠습니까? 뭐 끝났겠네. 해석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야 된다. 한별식의 한별식. 식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정리 안 됐네요. 정리 좀 한 후에 돼요. 내림차순 정리가 아직 안 됐어. 49번. (54번) 자, 그림과 같이 점점점점 정사각형 9,9를 지나는 직선 3개가 있는데 얘를 6등분했어요. 자,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 6등분의 특징만 잘 판단하면 끝납니다. 자, 요도형하고 요도형 봅시다. 이도형하고 이도형. 설명 중이야. 넓이가 같으니까 요도형은 알겠어.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야. 이 도형은 두 도형이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더니 이 삼각형의 높이 맞나요? 이 삼각형의 높이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지? 같죠? 다시 말해서 얘를 두 개의 삼각형을 쪼개면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이 같으면 넓이가 같네요. 이 문제 첫 번째 특징.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18, 6으로 하면 3, 3, 4개니까 한 변이 밑변이 12씩 떨어져야 돼요. 요 길이가 얼마씩? 12씩. 그 다음에 A의 범위가 6부터 9까지 나온, 6부터 10까지 나온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 그림이 선들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 선이 돌다 보면 요 놈이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조건이 나왔을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두 직선 M하고 N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겠네요. 그러면은 이 점 좌표 있으니까 요 점 좌표들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12라고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야? 12-a인가요? 이 점의 좌표는 24-a인가요? 맞습니까? 틀렸니? 맞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12. 이 길이가 12. 다들 준비 왔습니다. 수학 그래. 이제 씨. 다 됐네. 요거 쓰고 얼마야? 얘가 9,9니까 여기에서 9에서 얘를 뺄까요? 9에서 얘를 빼면 얼마입니까? A 마이너스 3인가요? 그 다음에 x 9 y 틀렸네. y잖아. x는 9분의 y가 지금 9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9에서 얘를 0을 뺐어요. 9에서 얘를 빼면 a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도 9분의 a 마이너스 얼마를 뺐어? 9를 뺐나요? 9에서 얘를 뺐지? a 마이너스 얼마? 15가 됩니까?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은 보이나요? 보여 안 보여? 최대값만 구하라 했네요. 최소값 어떻게 풀어? 축 보이나요? 축 얼마야? 축 얼마? 3, 5, 15 3하고 15, 18 9 얘가 9 A의 범위는 얼마부터? 6부터 10까지. 그리고 최소값은 9를 넣었을 때 최대값은 6을 넣었을 때 엄마 이해됩니까? 다음 54번 55번 정사각형 한 변 AB 하나는 O는 원점인 것 같아요. AB가 직선 위에 있어. 이 변이 X축에 의해서 2등분됩니다.
O A B C인데 O A B O A B O A A B A B가 직선 위에 있고 직선 위에 있고 X축에 의해서 이등분 된다. 그림 상황 이런 상황이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야? 뭐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네요. O, A, B, C 맞나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요. 정사각형이고 요거네. 얘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y는 마이너스 n분의 1인가요? 됐어요. 여기 기울기 어쩐다고? 마이너스 n분의 1. 수직 있으니까 수직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자. 요거의 기울기 얼마죠? 이거 기울기 제 얼마냐? 이 기울기 m? 아니요. 여기서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아직 직선의 기울기를 잘 못 보는 사람이야. 기울기를 삼각비로 구할 수가 있지. 기울기를 뭘로 구할 수 있어? 삼각비 탄젠트로 구할 수 있지. 탄젠트를 잘 보려면 뭘 잘 봐야 돼? 삼각비니까 직각삼각형을 잘 보면 되잖아. 뭘 잘 봐? 직각삼각형을 잘 보면 된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으면 잘 구해. 기울기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거 됐습니까?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설명 안 했나?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울기 탄젠트 세타 맞나요? 그럼 세타가 어디야? 세타가 여기입니다. 설명 안 했어? 기울기 하면서? 설명 안 했을 수도 있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입니다. 적어도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면 기울기의 절대값은 잘 구할 수 있어. 부호는 보면서 풀어도 됩니다. 탄젠트가 우리 약하면 약할 수도 있잖아. 그러지? 얘는 쉬워. 쉽지? 얘는 쉬워? 어려워? 탄젠트 보여 안 보여? 직각삼각형을 볼 줄 알면 탄젠트가 보일 줄 알아야지. 이것분의 이거야. 이것분의 이것이 기울기라고. 보이니? 보여 안 보여? 보여?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기울기 잘 구한다고. 뭐야? 기울기. 기울기 뭐야? 세타가 여기 있잖아. 세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탄젠트 세타 B분의 A 보여? 보여? 뭐야? 보여 안 보여? 뭐야? 8분의 C? B분의 C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세타가 여기 있지. 탄젠트 세타. 이게 축과 평행한 축만 있어도 축이 아니어도 관계 없었나요? 축과 평행한 변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우리는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직선에서 기울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면 어떻게든 나오든 빨리빨리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나요? 그 기울기 이제 바로 나왔잖아. 얼마야? 2분의 1 보이니? 기울기 2분의 1 보여? 기울기 2분의 1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기울기 2분의 1 요거의 기울기가 2분의 1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이겠지?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56번 설명이 길어요. 58번도 좀 길어요. 59번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59번은 아주 쉬워요. 자, 그림과 같이 세 점 0, 0, 6, 2, 3, 5, 4, 4를 지나고 OAB 넓이를 2등분한 직선이 요거의 2등분한 직선이에요. 요거 2등분이 돼. 근데 여기 점들이 다 나왔다는 것은 얘네들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 넓이에 B가 나왔다는 소리냐 2등분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선을 그었어. 3, 4, 5 3, 4, 6 B 보이나요? 1대2잖아. 그럼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1대2야. 근데 1이 그어가지고 2등분 되려면 수가 조금 불편하네. 그러면 나는 2대 4로 보겠어. 2대 4로 보자 이거지. 그리고 2등분 하려면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돼? 3으로 쪼개야겠네. 그럼 얘가 1, 3이면 되네. 다시 말해서 요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돼? 1대 3으로 나누면 끝. 그러면 Q점 끝났네. 그렇지? 1대 3이니까 맞나? 이것이 1대 3이니까 1대 3 4분의 1인 점이네요. 여기가 4분의 1인 점이다 이거지. 끝.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이번 주 숙제는 요거 설명 안 했죠. 뭐 설명 안 했죠 아까? 요거 설명 안 했으니까 다음 시간 설명하고 이번 주 숙제는 저번 숙제 어떻게 원방 좀 했었냐? 아예 안 했나요? 원방 좀 끊어줄게요.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41번에서 끊어줄게요. 오늘이 5월 10일 다음 시간에 원방 좀 설명하고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